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퀄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퀄라이제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왜 필요한 건지, 인터심벌 인터페런스가 주파수 대역에서는 플랫하지 않고 이렇게 왜곡된 형태로 주어져서 보낸 시그널과 곱해지면 왜곡된 형태의 수신 신호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널의 그런 왜곡되는 그런 영향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필터 형태로 그 전체 채널들을 왜곡된 형태를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디텍션을 갖다 인터심벌 인터페런스 영향을 없애고 디텍션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옵티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게 옵티멀이 아닌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볼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 이퀄라이제이션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목표로는 트랜버셜 필터, 딜레이 탭, 우리가 라인이라고도 하고요. 탭드 딜레이 라인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제로 폴싱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퀄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주지를 하시고요. 트랜버설 필터라고 부르고요. 트랜버설 필터는 순차적으로 어떤 시그널들을 디스크릿 시그널들을 순차적으로 했을 때 메모리를 거쳐서 그 시그널들이 탭드 딜레이드 라인이라는 이런 방법으로 필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필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 바로 탭드 딜레이 라인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보낸 시그널 AK가 펄스 쉐입하고 우리가 컨볼루션 형태를 띠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노이즈가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디스크릿 시그널이 받아진다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결국에는 여기 k-n번째 시그널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여기 위첨자로 써도 되고 아래첨자로 써도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래첨자로 썼고요. k-n번째 시그널과 pm, 그러니까 즉 k 인덱스를 전체를 m 인덱스로 서메이션에서 컨볼루션 표현해 주는 거죠. 컨볼루션에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반전해서 k만큼 시프트된 시그널로 만들어져서 두 개 곱한 걸 웨이티드에 썸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준 걸 우리가 컨버루션이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거기에 nk가 더해진 시그널로 우리가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L을 우리가 채널 메모리 랭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PM이 우리가 M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면 PM이 어떻게 되는 거야? PM이 결과적으로 이런 시퀀스가 나온다는 거죠. 시퀀스가 나오게 되고 얘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1, 2 쭉 해서 L번째 시퀀스까지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L번째 시그널까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채널 메모리 랭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시그널이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PT 시그널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PT 시그널이라는 것은 시간 t에 대해서 요 PT가 이렇게 존재하면 PT가 어떤 이렇게 도착을 하겠죠. 최종적으로 도착을 할 텐데요. 이 시그널을 t 간격마다 우리가 샘플링을 해준 걸 PM이라고 했습니다. 이 간격마다 샘플링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준 이 시그널을 PM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PM은 여기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PM을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시퀀스를 결과적으로 P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시퀀스를 PM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경우는 L 값이 4고요. 우리가 L 값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L 값이 2인 경우로 한번 볼까요? 2인 경우를 보면 얘는 이제 우리가 L이 2가 되겠죠. 총 L 값이 총 2가 되려면 여기까지 오겠죠. 여기까지 온 것까지 살펴보겠습니다. 0, 1, 2 이렇게 올 수 있도록 L 값이 2인 이런 시퀀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PM 값이 이렇게 2로 주어지는 시퀀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보내주는 시퀀스를 AK라고 한다고 했죠. 이런 AK, AM을 생각을 해봅시다. A의 M승으로 주어지는 이런 시퀀스를 1, 0, 1, 1, 0 이런 시퀀스를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랬을 때 이 시퀀스가 우리 펄스 쉐이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펄스 쉐이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M 값이 2인 시퀀스로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시퀀스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나오는 시퀀스들은 첫 번째
시퀀스는 요 시그널과 우리가 컨볼루션이 되고요. 이 시퀀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TM과 AM을 갖다 우리가 컨볼루션 해준 거. 컨볼루션 해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요 임펄스가 그대로 주어지게 되고요.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진 시그널이 일단 요것과 곱해져서 나올 거고요. 그거보다 작은 시그널이 요 파란색 시퀀스랑 곱해진 거 요거랑 곱해진 것들이 시프트 돼서 다 더해져서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기서 이렇게 주어지겠죠. 1, 0, 1, 1, 0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리고 또 빨간색 제일 마지막에 시퀀스가 이렇게 시프트 돼서 나온 놈이 어떻게 되죠? 또 이거랑 곱해져 가지고 또 여기서 더해집니다. 그러면 전체 이 시퀀스가 시프트 돼서 여기 제일 마지막 시퀀스랑 곱해져서 들어가죠. 그게 요 방법이죠. 요 방법입니다. 요 결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주어지겠죠. 더 작은 시퀀스가 1, 1, 0 1, 0이 아니에요. 1, 0, 1이었죠. 시퀀스가 여기서 우리가 빨간색으로 제일 마지막 시퀀스를 그리면 1, 0, 1, 1, 1, 1, 0 이런 시퀀스들이 더해질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두 개가 합쳐져서 이 정도 시퀀스가 나올 거고요. 얘네는 두 개가 합쳐져서 여기 이렇게 높게 나올 거고 얘도 높게 나오고 얘는 뭐 0 정도 나오겠죠. 얘도 0 정도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이런 시퀀스가 나옵니다. 보낸 시퀀스랑 다르죠. 이 시퀀스들이 얘랑 컨볼루션 썸 되면서 중첩이 돼가지고 서로 뭘 만드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죠? 인터심벌 인터페런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낸 자기 자신의 시퀀스하고 그 다음 보낸 시퀀스들이 결합이 되죠.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검정색이 가장 처음 보냈던 시퀀스죠. 그죠? 세 번째 보낸 시퀀스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보낸 시퀀스에 딜레이드 된 그런 심벌들이 다 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심벌들이 다 더해져서 왜곡을 만듭니다. 실제로 보낸 심벌하고는 다른 패턴의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심벌 인터페런스를 없애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퀄라이제이션의 역할이고요. 우리가 이 디스크릿 버전에서 그걸 갖다 이렇게 탭드 딜레이 라인 트랜버셜 필터를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일단 우리가 먼저 정의해야 될 게 이 AK 다시 한번 우리가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 K번째 우리가 시그널이 들어오면 펄스 쉐이핑 얘는 베이시스하고 우리 베이시스 펑션하고 그 다음에 채널의 임펄스 리스폰스하고 컨볼루션하는 형태라고 했죠. 그거에다가 노이즈가 더해지고요. 노이즈가 더해져서 우리가 그 나온 시그널을 GT라고 하면 이 GT를 우리가 샘플링 해주는 거죠. 샘플링해서 T 이퀄 K의 라지 T 샘플링 주파수의 샘플링 주기의 정수배에 대해서 각각 샘플링 해주면 나오는 디스크릿 시퀀스를 우리가 GK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GK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GK 값이 GT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정의가 될 거고요. PT하고의 컨볼루션으로 표현되는 거죠. PT하고의 컨볼루션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한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시그널의 컨볼루션 형태로 우리가 수식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 PT의 관계를 어떻게 놓을 거냐라는 것과 또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PT는 우리가 continuous time이니까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PT를 표현해 주면 PT에 대해서 샘플링을 해준 결과를 우리가 파란색이라고 하면 PK가 되겠죠. 얘를 샘플링 해주면 PK가 되는 거죠. PK가 주어지게 되고요. PK로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PK로 주어지게 되고요. 이게 이제 샘플링한 결과죠. 샘플링한 결과로 이런 결과들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프리 트랜스폼 해주면 어떻게 해요? 주파수 영역에서 프리 트랜스폼 해주면 프리 트랜스폼 해주면 우선 PW가 되겠죠. PW가 됩니다.
그리고 pK를 우리가 DTFT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을 해주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P의 exponential j 오메가로 우리가 DTFT를 표현해 준다 그랬죠? 이렇게 우리가 Fourier 트랜스포머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exponential의 j 오메가를 써준다고 그랬습니다. 얘하고의 관계가 또 존재하게 되겠죠. 얘는 어떤 관계를 존재하느냐?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DSP에서 우리가 다루었는데요. 시노미 시스템 혹은 DSP에서 다루었는데 이 결과는 결국에는 이 값들이 반복해서 주어지는 주기 시그널로 주어지는 그런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 오메가가 시프트 돼서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2파이, T분의 2파이의 정수매만큼씩 시프트 돼서 계속 이 PW가 반복되는 형태로 주어지는 게 DTFT의 결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플랫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디얼하게 만드는 그 결과를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 PK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PK는 우리가 어떤 PT를 갖다가 PT가 결국에 뭐가 되는 거죠? 이게 PK가 이게 임펄스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임펄스처럼 돼야 된다는 거고요.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얘는 1이 돼야지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이퀄라이제이션 혹은 이퀄라이제이션을 만들기 위한 트랜버설 필터를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기 이 값이 이렇게 되도록 이 값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오는 이게 반복되잖아요. PW가. 그래서 PW를 갖다가 우리가 P 오메가 값을 갖다가 전체를 이렇게 다 더해줬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결과값이 1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게 P exponential j 오메가 값이 1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플랫하게 나오도록 디자인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우리가 인터심벌 인터페런스가 제거된 형태의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트랜버설 필터의 그런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PT 값이 그거 보기 전에 결과적으로 PT 값이 예를 들어서 싱크 형태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싱크의 이 PT의 값이 싱크 우리가 T분의 스몰 t 여기에 어떤 FT 혹은 GT가 곱해져 있어도 이런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각각의 시간 t에 대해서 PT가 이런 형태를 지닌다 그랬습니다. 요 지점을 항상 지나가죠. 요 지점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 지점, 여기는 항상 뭐가 지나가요? 여기는 t일 때, 2t일 때 이런 값들이 뭐가 된다는 거야? 각각 0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필터가 디자인이 되면 이렇게 왜곡이 됐더라도 FT가 들어가서 싱크 펑션이 예쁘게 나오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요 최종적인 DTFT 결과를 봤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1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T 값이 싱크 펑션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나이키스트 필터라고 해서 요 값들이 지나갈 때는 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PT 값이 주어지면 AK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밴드위스 에피션시 값을 갖다 우리가 스펙트럴 에피션시를 최대화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인터심벌 인터페런스 없는 통신을 갖다 구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트랜버설 필터를 통해서 얘를 구현하는 걸 갖다 볼 텐데요. 주어지는 이 트랜버설 필터에서 GK 값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 그걸 우리가 G 트랜스폼을 통해서 G 트랜스폼은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 G 트랜스폼은 이렇게 정의되는 걸 G 트랜스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G 트랜스폼의 정의예요. 그래서 어떤 XK라는 디스크리트 시퀀스를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거예요. G는 복소수가 되고요. 어떤 복소수든 될 수가 있고 G의 마이너스 K승을 갖다가 곱해서 전체 웨이티드 썸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G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요. DTFT가 G 트랜스폼의 스페셜 케이스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DTFT가 결국에 뭐예요? 여기가 G가 아니라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x에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는 뭐였죠? 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됐죠? 우리가 k에 대해서 xk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됐어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정의됐잖아요. 이렇게 정의됐죠. k 이렇게 정의됐잖아요. 그러니까 k 빼고 나서 익스포넨셜이 j 오메가 마이너스 k 빼고 나서 익스포넨셜 j 오메가를 갖다 g 값에다 넣어준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가 빠졌죠. 마이너스가 빠져야지 맞겠죠. 여기서 g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요 값을 갖다 넣어준 값을 갖다 우리가 dtf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주어지는 요 값에 대해서 우리가 요 웨이트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죠.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이런 수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스페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G 트랜스폼은 DTFT의 스페셜 케이스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갖다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GK를 수신단에서 이제 수신 신호를 받은 거잖아요. 수신 신호 받은 걸 갖고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K 값을 갖다가 우리가 CK라는 필터를 거쳤을 때 이 CK는 이퀄라이저가 되겠죠. 이퀄라이저를 어떻게 설계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그 결과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YK는 결국엔 우리가 GK에다가 컨볼루션 CK가 되는 거죠. 이 결과가 뭐가 돼야 돼요? 결국엔 임펄스가 나오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임펄스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CK 요 각각의 딜레이 되는 탭에 그 시퀀스들을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퀄라이저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우리가 설계하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C1이고요. 우리가 곱하기로 표현하죠. 여기서 다시 표현을 해보면 여기서 들어가는 시퀀스 시그널에서 우리가 더해지는 시그널이 C0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하나 딜레이 됩니다. 딜레이를 하나 시키고 나온 시퀀스를 다시 또 그럼 GK-1이 되겠죠? 이 시퀀스를 다시 또 딜레이를 또 시키고 나온 시퀀스에 대해서 우리가 웨이트를 또 C1만큼 곱해주고 나온 거를 총 다 더해주는 거죠. 다 더해주면 시퀀스를 나온 걸 다 더해주고 GK-2가 되겠죠? 이 시퀀스도 또 우리가 C2를 곱해서 더해줍니다. 이걸 쭉 반복해주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일 마지막에 딜레이된 n개의 딜레이를 가지는 이 시퀀스는 GK-large n이 될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CN을 우리가 곱해서 나온 시그널을 최종적으로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얘를 YK라고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딜레이드 탭을 가지고 탭 딜레이드 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하는 필터를 트랜버설 필터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트랜버설 필터를 가지고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제로 펄싱 필터를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로 펄싱 필터는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YK가 설정이 될 거고요. GK에 대해서 딜레이드 된 것에 웨이티드 썸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웨이티드 썸 형태로 주어지게 되고 요걸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요 C0 값을 갖다 잘 설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왜곡된 시그널들이 없도록 PT 값을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인터심벌 인터ference가 PM 값이 L 값이 이렇게 2가 되면 이렇게 시간 영역에서 겹치게 보이게 되는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PM에다가 우리가 이 CM을 갖다 컨볼루션 해준 거죠. CM의 컨볼루션 결과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를 해줬을 때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임펄스 형태로 나오게 0일 때만 값을 가지도록 임펄스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요렇게 만들어주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렇게 되도록 얘를 디자인해 주는 걸 뭐라고 해요? 임펄스가 되도록 두 개를 얘하고 얘를 우리가 컨볼루션 해줬을 때 결과적으로 컨볼루션 해줬을 때 임펄스가 나오도록 하는 거. 임펄스가 나오면 더 이상 이 파란색, 빨간색처럼 안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먼저 컨볼루션 해준 게 되니까 여기다가 이퀄라이제이션을 해주면 요 부분이 결국에는 임펄스가 돼버리니까 그렇겠죠? 아이디어란 채널처럼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얘를 이퀄라이저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퀄라이저를 CMGA 탭이 존재하겠죠? 이 MGA 탭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하는 걸 찾아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 이퀄라이저를 설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게 정말 아예 임펄스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임펄스를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완전히 아이디어란 채널처럼 보이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이퀄라이제이션을 해주는 부분은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 GK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노이즈가 문제예요. 이 임펄스로 만들어주는 이 채널만 왜곡이 돼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채널에 대한 필터만 딱 씌워주면 얘를 임펄스로 전체적인 채널하고 우리가 필터하고 곱해진 형태로 임펄스로 딱 만들어버리면 AK가 여기서 바로 보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NT가 곱해져 있다는 거예요. 더해져 있다는 거예요. NT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필터를 씌워야 되잖아요. 노이즈가 끼기 전에 우리가 필터를 씌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신단에서는 이미 우리가 서멀 노이즈가 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RF 시그널을 갖다가 안테나로 받을 때 이미 디지털 단에서도 그렇고 안테나 단에서도 노이즈가 낄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우리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NT가 더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필터를 씌워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 필터는 PK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뭐에도 영향을 미쳐요? NK에도 영향을 미쳐요. 노이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뿐만 아니라 노이즈도 이 필터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옵티멀하게 만들려고 이 채널의 영향을 완전히 없애려고 인터심벌 인터페어런스를 없애려고 우리가 제로 폴싱 형태로 모든 인터페어런스를 제거하는 걸 만들어 버리면 문제가 이 노이즈가 커지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왜냐면 이 NK에 전체적으로 이 더해진 형태의 GK에다가 다 어떤 필터를 씌워야 되잖아요. 그 필터가 이 노이즈를 갖다가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언제? PK를 아예 임펄스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면 NK 값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가 생겨버려요. 우리 인터심벌 인터페어런스를 완전히 없애자니 이 NK가 문제가 됩니다. NK에 또 필터가 곱해져서 노이즈가 더 커져버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제로 폴싱에서의 노이즈 인핸스먼트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그거를 우리가 MMSE 필터라고 하고요. 그 두 가지 필터. 그래서 즉 이 전체에 대해서 이 PK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기만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제로 폴싱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의 노이즈 인핸스먼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극복하는 것을 MMSE 필터라고 합니다. 요 필터, 이렇게 리니어 필터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요 시간 이후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말한 것처럼 만약에 이 노이즈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노이즈가 없을 경우에는 이 제로 폴싱 필터가 굉장히 유용하겠죠. 노이즈 인핸스먼트나 그런 문제점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리니어 필터들이 잘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이즈하고 채널의 영향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옵티멀하게 하려면 결국에는 MLSE, 그죠? Maximum Likelihood Sequence Estimation 방법, 비터비 디코더를 써가지고 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 가장 옵티멀한 방법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방법들은 서브 옵티멀한 방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리니어하게 우리가 쉽게 할 수는 있지만 대신에 서브 옵티멀한 방법이다라는 방법들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 CK들을 어떻게 이 탭들을 웨이트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것이 그걸 어떻게 설계하느냐 하는 것이 요 이퀄라이제이션 설계의 가장 중점이 될 것이고요.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는 제로 폴싱이라고 그랬죠. 제로 폴싱에서는 전체 이 P라는 요 값의 펄스 쉐이핑의 영향력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터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로 폴싱 솔루션을 볼 텐데요. 제로 폴싱 솔루션까지 보고 그 다음에 MMSE를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 폴싱 솔루션에서는 어떻게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받은 시그널 G 트랜스폼한 결과에다가 우리가 채널을 갖다 얘가 이제 필터죠. 얘가 이제 이퀄라이제이션인데 얘가 리시브드 시그널이고 시그널에다가 우리가 이퀄라이제이션을 취해줬을 때 그거의 결과값이 필터드 된 아웃풋이죠. 필터된 아웃풋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C를 다 곱한 값이 되겠죠. 원래는 리시브드 시그널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보낸 시그널 A에다가 그다음에 펄스 쉐이핑 그리고 노이즈가 더해진 형태인데 거기에 C가 이제 곱해져서 나온 거죠. 필터돼서. 그래서 여기에만 곱해지면 좋은데 노이즈에도 곱해진다는 게 문제죠. 노이즈에 곱해지는 거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가장 쉽게 A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C를 요 P의 역수로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P를 세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받아지는 시그널이 바로 A에다가 노이즈가 왜곡된 형태로 주어지는 이런 시그널이 되겠죠. C가 P분의 1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이즈가 왜곡된 형태로 주어진 이 결과가 나오고요. 이 결과는 얘랑 없어져서 A만 남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필터 설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PK가 펄스 쉐이핑이 0.1 이런 시그널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펄스 쉐이핑이 PK가 여기서 1 그리고 0.1 여기는 0.1 이렇게 갖는 PK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G 트랜스폼을 해주면 G 트랜스폼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PK에다가 G의 마이너스 0승,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하면서 곱해준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값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G 트랜스폼을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 트랜스폼은 우리가 DTFT의 제너럴한 케이스라고 그랬고요. 얘를 보면 우리가 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쉽게 우리가 G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필터를 디자인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의 역수죠. 1 플러스 0.1에 G의 0.1 G의 인버스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표현해주면 얘는 뭐예요? 얘는 우리가 무한등비급수의 합 형태잖아요. A 1 마이너스 R의 제곱 R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R의 N승 이렇게 이 값이 1 마이너스 R분의 A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1 마이너스 R분의 A 얘가 무한등비급수의 합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무한등비급수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A 값이 0에서부터 초항이 그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0.1에 G의 마이너스 1에 N승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야? 얘를 표현해주면 이거의 결과값이 뭐가 나옵니까? 이거의 결과값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주어지겠죠. 0일 때는 1이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1에 G 인버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곱해주면 0.01에 G의 마이너스 2승 그리고 N에 3승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값이 또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0.01에 g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쭉 주어지게 되겠죠.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0.001까지 가겠죠. 4승의 차수에 대해서는 웨이트가. 그래서 CK의 값이 어떻게 되냐? 요거의 각각의 웨이트들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CK가 바로 되죠. 그래서 C의 K는 탭의 웨이트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1 마이너스 0.1 0.01 마이너스 0.001 그 다음에는 뭐야? 4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0.0001이 나오죠. 그래서 이 뒤로도 쭉 있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작아지죠. 그래서 무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값들은 우리가 나머지 값들은 뒤에서 이 값들은 무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탭을 무한히 길린 탭이 아닌 우리가 피닛 랭스 탭 딜레이드 라인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설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결과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요런 탭이 있겠죠. 요 탭을 갖다 우리가 그려보면 우리가 요런 PK가 있죠. 요 PK에다가 컨볼루션 뭘 해주는 거예요? PK 1, 0.1 여기다가 이런 걸 곱해주는 거예요. CK를 곱해주는 거죠. CK가 얼마야? 1 컨볼루션 해준다는 거죠. 1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그 다음에 얼마? 그 다음에 0.01 0.01 그 다음에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01 0.01 마이너스 0.001 이 뒤로도 더 있는데 그건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다 컨볼루션 해주고 나온 결과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의 결과가 결국에 뭐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의 결과가 임펄스가 나온다는 거죠. 임펄스가 나오도록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G 트랜스폼 해준 그 결과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플랫한 값, 즉 1이 나오게 되겠죠. 이 값이 1이 지금 된 거잖아요. 이 두 개 곱해준 값이 1이 된 거죠. 맞죠? 그렇게 설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축에서 보면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게 임펄스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결과값에서 이게 인터심벌 인터페런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옵티멀 했어요. 인터심벌 인터페런스를 다 그냥 제거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직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게 이 부분이 문제죠. 인터심벌 인터페런스를 다 없애버렸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P의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가 이런 왜곡된 시그널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이게 널 포인트잖아요. 거의 0에 가깝게 주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역수는 어떻게 표현돼요? 그거의 역수는 우리가 필터를 P의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로 표현했잖아요. 6분의 1이니까. 그거의 역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거의 뭐 이렇게 표현될 거잖아요. 그죠? 요 지점이 이런 널 포인트 지점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무한대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죠? 이거의 크기가 무한대까지 증가한다. 즉, 노이즈가 이런 지점에서는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너무 큰 노이즈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P 익스포넨셜 J 오메가분의 1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될 거잖아요. 0이 되는 지점에서는. 널 포인트에서는 채널이 0인 지점에서는 얘를 갖다 플랫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면 그거의 역수가 이런 모양이니까 그죠? 굉장히 큰 값을 가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얘가 무한대로 가지 않도록 어떤 지점까지 얘를 갖다가 제약을 두는 게 좋겠죠. 여기다가 얘의 역수가 비슷하긴 한데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되도록 필터를 갖다가 설계해 주는 게 좋겠죠. CK를.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MMS라고 하고요. 미니멈 민 스퀘어 에러라고 하고요. 그 결과값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다음에 우리가 배울 MMS 필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내용들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하시고요. 계속해서 이제 제로 폴싱 솔루션에 이어서 MMSE 필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